그래서 이제 나 숙박업 할 거야라고 하죠. 요즘 뭐 홀인이라고 하나요? 호스텔 어린이 말해가지고 홀인이들이 이제 아래서 나오지는 못했고 딱 깨고 보니까 방향도 저쪽을 보고 있어요, 그죠? 다른 데를 보고 있지만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막 이제 검색하죠. 아마 알고리즘이 다 내가 막 에어비앤비 막 알아보고 막 부업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막 인스타나 이런데 호스텔 막 숙박업 뭐 순서가 아마 이제 외도민 같은 거 막 보다가 뭐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 결국 외도민 다음은 이제 호스텔이니까 나는 한 방에 이제 호스텔을 가거나 아니면 외도민은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숙박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또 동일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막 하죠. 학원 막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학원 엄청 많고 막 강사님들 막 이제 다 유튜브 영상 다 강사님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뭐 항상 이제 이 딜레마가 그렇게 저게 돈을 잘 벌면 그걸 하시지 왜 저렇게 강의를 하시나 약간 이런 약간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매물을 찾으러 다니죠. 그 수업 안에서 뭐 매물을 막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막 매물 찾으러 다니시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콘이 좋지 않죠. 워닝의 아이콘이죠. 매물 또 오르막을 이렇게 오르는데 저는 저 길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단계를 저는 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다양한 창업들을 했었지만 이건 창업이잖아요. 창업이지 내가 뭐 부동산 임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획부터 가야 된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기획을 해야죠. 당연히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타겟도 내가 정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뭐 내국인 할 거냐 외국인 할 거냐 뭐 어쨌든 나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의 타겟은 누구냐 있습니까? 호스텔 창업했을 때 있어요? 있나요? 외국인 좋습니다. 네, 당연히 숙박업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이죠. 그렇죠? 훨씬 좋은 시작입니다. 거기서 사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야죠. 나는 뭐 일본에서 한국을 들어오는 뭐 유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식당이나 여러 가지 뭐 카페도 비유했지만, 좀 더 타겟은 이게 타겟팅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런 상품. 좀 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뻔하고 싶은 거잖아요. 숙박 자체라는 거가 사람들이 여행을 왔을 때 진짜 특별한 곳을 가고 싶지 뻔한 곳 가고 싶지 않잖아요. 동네 모텔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럼 되게 특별해야 되는데 그 특별함은 타겟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겟이 외국인이다. 그럼 당연히 뭐 안내문이 영어로 써 있는 정도는 돼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뭐 친절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타겟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그 타겟의 정도는 그냥 다른 사업 계획서 쓸 때처럼 좀 더 내가 이 뒤에 위에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타겟팅이 돼야 돼요. 뭐 사업 계획 만들면 뭐 페르소나라고 해서 가상의 어떤 인물들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상품이 저는 호스텔 할게요, 외도민 할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그냥 다 숙소예요, 그냥. 다 숙소인데 이게 머물면서 아마 어디 해외 가가지고 거기도 뭐 용도가 있었겠죠. 내가 막 머물면서 여기는 오피스텔이네 이러고 아니면 여기 막 호텔인가 호스텔인가 뭐 이런 분들 없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그냥 방입니다. 방에서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내가 호스텔 할 거야 외도민 할 거야가 아니라 고객이 이용하는 그 고객 경험적인 측면에서 뭔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 호스텔일 수도 있고 외도민 호텔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필링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하드웨어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 공간을. 근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겠죠. 여기 뭐 그냥 무인이네, 삭막하네. 뭐 특히 뭐 제일 많은 거 막 유인이었던 거 무인으로 바꾸면 뭐예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돈 아끼려고 인력을 안 쓰네. 불편하다. 그죠? 여기 막 아래 이렇게 보고 그죠? 사람 없나? 이런 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서비스는 똑같은 상품을 제공을 해도 어떤 경험으로 줄 거냐에 대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돈 모으고 매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쓰고 이거에 맞는 매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뭐가 소통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여기도 보면 막 숫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도 다 되게 어떤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하나하나 잡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그냥 큰 골자로 이렇게 봤을 때 기획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로 매물 의뢰를 주셔야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용도 변경도 하고 공사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만들고 나서 멀어서 다 만들고 나서 무인으로 할까 유인으로 할까 나는 뭐 고객한테 어떤 느낌을 주면 좋을까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임대차 계약 하고 나서 막 진짜 많이 그러세요. 계약을 딱 하고 나서 공사 단계에 들어가서 막 레퍼런스 찾으시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완전히 순서가 틀렸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기준 설정에서 저는 이제 지역이랑 입지 시설 규모 뭐 사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어떤 정답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마다 당연히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략들이 있겠죠. 누가 봐도 좋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럼 뭐 비싸고, 뭐 안 좋겠죠. 내가 봤을 때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가 뭐냐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만나본 10명 중에 9명은 그게 없습니다. 다 없어요. 어떤 숙박업, 어떤 그런 판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아웃풋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도 막 진짜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야 돼요. 막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두려운 마음에 나 외도민 숙소 좀 있으면 3개월 뒤에 이제 폐업해야 되는데 내 현금으로 어떡하나 나 이제 그렇게 막 등 떠밀려가지고 나 빼고 지금 막 다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죠. 그럼 진짜 더 큰 지옥이 펼쳐지죠. 4, 5억 투자했는데 아닌가벼? 이러면 이제 인생이 아닌가벼. 큰일 나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사업이라는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 외도민은 사실 사업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외도민은 그 어떤 전략이라고 봤을 때도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목적도 민박업이고 소일거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그걸 너무 막 기업적으로 한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제 외도민 창업했던 비용과 어떤 수익성 가지고서 와가지고 호스텔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외도민이 특이한 거죠. 외도민이 정말 한 1,000만 원 이하로 창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업인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모두가 할 수 있으면 누가 호텔과 호스텔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약간 특례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했던 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장벽이 있는 것 뿐이지, 외도민이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매물 준비로 갔을 때 이제 뒷단도 여기는 좀 전문가의 영역이고 이 앞단이 잘 서 있으면 뒷단은 많습니다. 건축사 당연히 많죠. 건축사님들 요즘 일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한 기준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축사님 미팅하면은 호스텔이 몰라서 못 해주시는 분은 많겠지만 호스텔 그래도 저희 건축사님도 진짜 최단 기간 안에 엄청 많이 든 거잖아요. 용도 변경만 지금 거의 8개 층도 없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호스텔 경험이 있는 분을 찾기보다는 저희랑 소통 되게 원활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해나간다고 봤을 때 되게 어떤 케이스 스터디 잘하고 그래서 스터디 능력이 되게 저희가 중요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소통 능력 되게 좋게 봤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출연시켰을 때 과거에 좀 죄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나오실 수 있는 분 해서 같이 진행했고 행정사님이랑 건축사님은 저희가 주마다 그냥 미팅을 합니다. 매주 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다 저희가 연결시켜 드렸으니까 좋죠. 이분들 그죠? 서로 좋죠.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지만 행정, 사업계획 승인 어떻게 받아요? 다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앞단이 중요합니다.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앞단은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 업체한테 가면 요즘은 우드 스타일, 모던 스타일 다 있죠. 자기네가 미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네 미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뭘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단은 이제 본인이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 건축사님이 용도 변경 안 되면 본인 잘못이죠. 이제 중개했을 때 계약 사고가 나면 저희 잘못이고 용도 변경을 넣었을 때 용도 변경이 안 됐어. 그럼 건축사님 잘못이죠. 행정사님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됐어. 행정사님 잘못이죠. 하지만 이 앞단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뒷단은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보수도 엄청 크잖아요. 다들 열심히 해주실 거예요. 근데 딱 얘기해 보니까 갈 길이 멀어 보이면 약간 적적이지 않죠. 계약하긴 멀었구나. 이러면은 약간 애매하죠. 근데 딱 왔는데 여기 저희 아마 채팅방 계실 텐데 그냥 그날 오셔가지고 한 번 보고 바로 계약도 있어요. 바로 계약도 있고 안 보고 입금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본인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운영은 인력 관리 이런 경영적인 측면 사실 이게 또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는 이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잘 되고 흥망성쇠는 다 이 인력 관리와 이 경영에 있죠. 그래서 이 인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경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판타지를 구현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 힘든 순간들을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고 그냥 등 떠밀렸듯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막 사람 막 직원들이 돈 삥땅 쳐 막 뭐 막 손님들이 힘들게 해 뭐 청소도 안 구해줘서 내가 가서 막 20개씩 청소해야 돼 이러면 이게 막 멘붕이죠. 내 꿈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생각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죠. 돈을 벌어도 접습니다. 접으려니까 안 접히지. 안 되는데 안 접히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엑싯은 저는 좀 3개 정도로 나눴는데 일단은 내가 투자한 자금이 회수가 되는 게 첫 번째 엑싯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팔았는데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됐어. 다 내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거는 아직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고 돈은 똑같이 쓸 거 아니에요. 나도 5억 쓰고 너도 5억 쓰는데 나는 좀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미 5억을 다 회수했네. 그럼 나는 단가를 좀 낮춰도 할만하죠. 임대료가 좀 올라도 할만하죠.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5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가격이 막 임대료 이러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이점이 있고 저도 제가 했던 업들 보면 저는 시장에 그 업이 생기기 전부터 했거든요. 다. 뭐 쉐어하우스, 뭐 스터디 카페 포스기 없을 땐 저는 이 카드 기계를 놔두고서 알아서 결제하고 하라 그랬어요. 24시간 할 때도. 막 그랬을 때도 그렇고 파티룸이 없을 때 저희가 파티룸 시작했을 때도 파티룸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 저는 되게 권리금 진짜 비싸게 팔고 저희 매니저들이 다 사갔죠. 매니저들이 저 떼어주는 게 싫으니까 이제 사갔었고 그 친구들은 잘 안 됐죠. 근데 뭐 제 탓을 하진 않죠. 저는 잘 했고 그분들은 이제 엑시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자금을 다 회수했는데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투자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죠? 차익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건물 투자보다 이게 더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또 권리금 받고 양수도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면 차익도 좀 빨리 생기고 요게 아직은 가능한 시즌이고 요즘은 좀 업자분들이나 요거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내놓는 권리금 매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폐업 뭐 슬픈 거죠. 저도 원상복구 해본 적도 있고 뭐 진짜 못 하나까지도 빼본 적도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변기까지 제가 뜯은 적도 있어요. 그 망한 것도 되게 짜증나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못 다 빼라는 거 못. 그래가지고 뭐 뺄 수는 있죠. 근데 약간 기분이 좀 상해서 제가 되게 화장실을 되게 잘 해놨었거든요. 변기까지 다 뜯어버리고 창도 막 다 뜯어버리고 뭐 진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투자금 회수.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사업하시면서 권리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내가 뭐 좀 운영하다가 권리금으로 회수하지. 가능하죠. 권리금의 프리미엄을 내가 막 피를 막 붙여가지고 막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업자인가요? 내가 막 공사 다 하고 막 싼 매물 찾아가지고 막 뭐 업자들이 할 때는 임대인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뭐 임대인이랑 같이 공사해가지고 막 넘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권리금만 가지고 내가 띄어먹기를 한다는 전략보다는 진짜 앞단에 잘 사업을 잘 해가지고 투자금 잘 회수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제 제안을 하겠죠. 너무 잘 해놓으셨고 너무 잘하는데 저 주세요. 그때 이제 그게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스텝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청소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죠. 그분한테 딱 넘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언젠간 폐업하겠죠. 이게 항상 부동산은 엑시 타이밍 못 잡으면은 끝입니다. 뭐 중간에 좀 벌고 이런 거보다 마지막에 결국엔 원상복구 할 때쯤 되면은 한 임대료 한 6개월, 7개월 다 밀리고 막 그리고 부시고 나간다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양수도를 끝냈다. 그럼 또 저랑 만나가지고 이제 지점을 더 늘리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단계로 가시면 서로 회피하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부터 이제 건물 매입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시작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뭐가 됐든 이 앞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앞단이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진짜 머리 아프죠. 이거는 머리 아픈 거고, 요런 호스텔 매물 검토라는 체크리스트도 제가 뭐 챗봇도 만들고 뭐 여기에 정리하지만 이거는 저희 중개사님들이랑 그리고 저희가 건축사님이랑 항상 이슈 있을 때마다 아카이빙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브리핑할 때 요 같은 내용 때문에 매물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한 거지 일반인 분이 여기까지 안다면 저는 이제 그 시간보다 아까 그런 사업계획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진짜 중개사 2차 시험 뭐 공법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디벨로퍼 분들 이제 뭐 건축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기 내용들 대부분은 이제 신축 수업이나 디벨로퍼 수업 들어가면은 나오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그 과목이에요. 다 과목이고 이제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는 나는 호스텔을 하실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러 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저희 중개사님들이 매물을 줬을 때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어 있는지를 계약하기 전에 좀 더 그냥 크로스 체크. 중개사님, 혹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보셨나요? 중개사님이 그게 뭐죠? 이러면 바로 이제 제끼고. 이제 용도 지역이랑 용도 구역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사님도 해당 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봐야 돼요,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은 다 그 블럭마다, 건물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걸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상업지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이상하게 검색이 잘 안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PDF로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봐야 돼. 검색이 잘 안 돼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 뭐 이런 건 또 쉽지만 또 뒤로 가면은 뭐 아직 신축하시는 건 아니니까 주차장 이슈는 없겠지만 결국 용도 변경과 신축의 큰 이슈는 주차장입니다. 사대문 안에 좋은 거는 주차장을 상업지랑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없애줬어요. 여기는 차를 들고 들어오면 민폐니까 차가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냥 2배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원래 40평당 한 대 이랬으면은 80평당 한 대. 그래서 막 주차장 없이도 건물 짓기도 하고 용도 변경할 때 주차장 이슈가 없죠. 대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은 이거는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그냥 차를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 후진으로 나가야 돼. 뭐 이런 데들은 내가 신축을 하거나 할 때 여기는 차를 들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맞네? 이러면은 주차 대수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보다는 일단 한 50% 정도 감면해주고 또 한 2천만 원씩 내면은 또 완전 없애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모든 용도가 아니에요. 여기 뭐 주거용으로 쓴다거나 호스텔을 한다거나 뭐 특정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땅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정화조도 용도 변경할 때 요게 되게 껴맞추기거든요. 보면은 대부분이 사무실인 거가 가는 경우들이 좀 많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사무실만 조금 적어요. 숙박시설보다. 정화조 기준 용량이. 그래서 그냥 1대1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층에 있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이 건물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 똥통은 건물 전체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요게 이슈가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식당을 중개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오염 개수가 올라가면서 막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몇 천만씩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근데 호스텔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다들 뭐 바로 땡 하면 9시에 나가시고 뭐 이럴 건 아니시죠? 그리고 말이 빠른 편인데 그리고 이제 대지안의 조경도 이슈가 종종 있고요. 이거는 조경이 왜 이슈가 있냐면 분명히 조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경의 비율이 있거든요. 이거를 임대인이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없애는 경우.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임대인이 뭐가 불안해?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걸린다.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대지안의 요 공지. 대지안의 공지가 제일 이슈죠. 그래서 요 주거지역에서 혹은 상업지에 큰 이슈는 없고 거의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다. 요즘에 지었다. 그러면은 요즘에 지은 근생, 특히나 이제 요 서울권에서 지은 근생들은 요 비싼 땅에서 누가 땅을 좀 남겨놓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50cm가 기준이니까 그냥 최대한 짓죠. 그러면 이제 숙박업 하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이 전면 말고 측면에 내 주변에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1m 넘어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나 옛날에 뭐 공동주택 같이 뭐 다세대나 도생 이런 것들은 돼요. 근데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 찾기 쉽지 않고 가능하려면 부시면 돼요. 부시고 작은 거 다시면 되죠. 그리고 도로도 부시고 또 내면 되죠. 다 가능합니다. 부시고 지으면 다 가능해요. 부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이제 시설비로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 넣냐 안 넣냐가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비용적인 이슈죠. 그래서 뭐 한 2, 3천만 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층고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닥도 가뜩이나 올라와야 되잖아요. 방마다 넣어야 되니까 바닥 배관도 올라오는데 이제 위에서 스프링클러도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짜부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현장 중에는 요게 약간 진짜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은 건물 전체를 합산을 많이 하거든요. 뭐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요 스프링클러 면적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를 따로 진행하고 또 사업자도 실제 운영도 따로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요 기준 면적을 합산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사이가 좋으면 각각의 진행하면 둘 다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죠?
원래 그 취지 자체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단독으로 하면은 적용하고 따로따로 하면 적용 안 한다.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라던가 먼저 한 놈은 이렇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약간 좀 그레이 영역이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간차로 인허가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건축사도 다른 건축사님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근데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거 설치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슈가 됩니다. 유튜브만 찍어도 뭐라고 하겠죠. 저 새끼 저거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려고 불까지 나와요.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냥 사업자를 다르게 가져간다. 뭐 그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항상 이럴 때는 용도 변경을 저희가 제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건물 하나에 1000제곱씩 들어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숙박시설은 1000제곱인데 웬만하면 들어갈 때 같이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 인허가도 같이 넣고 시공도 같이 해서 비딩도 같이 보고 그러면 어차피 옆 건물에 생길 거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것 뿐이죠. 비용도 좀 세이브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방금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면적이 커졌을 때 그러면 이제 시간차를 둬야 된다. 이게 같이 넣으면은 이 소방은 따로 이게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 심의를 넣거나 건축 심의 넣으면은 그게 각각의 부처한테 쫙 퍼지는 거거든요. 그럼 딱 쫙 퍼지는데 저희가 이제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이랑 건축 용도 변경 허가를 넣으면은 둘 쪽에 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딱 돼. 여기도 들어왔어? 딱 돼. 뭐가 먼저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넣어버리면 돼요. 동시에. 그러면 딱딱 대화하면서 되는데 반대로 이런 케이스 내가 소방 쪽도 마찬가지로 소방 관계부처에 가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은 같은데 왜 따로 들어왔지?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여긴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한 달이든 뭐 시간을 좀 들어서 따로 들어갈 수 있게 무조건 이제 필지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넣어봐서 알면 이미 늦었죠. 넣어봐서 알면 늦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 것 뿐이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망창 이슈가 진짜 큰데 되게 억울하죠. 이게 강남이 조망창을 불투명으로 해줘 버렸어요. 이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강남도 사실 안 됐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맨날 강남이 되니까 강남에서 된 걸 가지고 자꾸 중구에 손님들이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와서 저긴 됐는데 왜 넌 모르냐? 알죠. 강남만 된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가 사선창을 해줬어요. 이게 전면에 있으면 이제 쑥스럽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 쑥스러운데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앞쪽에다가 뭘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껴나가게 요거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중구는 종로구랑 중구는 또 요걸 안 된다고 하고 그 불투명 창도 안 된다고 뭐 그런 것들이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그게 됐다? 그럼 그 구에서 그건 돼요. 하지만 옆에 구에서는 안 될 수가 있다. 되게 사실 이 행정 쪽은 주무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더 강한 거는 사실상 보수적으로 그런 게 맞죠. 당연히 다 막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불투명으로 가면은 나중에 그걸 투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떼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구랑 종로구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아마 누가 먼저 이게 이슈가 없기 전에 뭔가 이렇게 했겠죠. 야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담벼락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가보면은 창문 앞에 이렇게 살짝 막아놨잖아요. 이러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뗄 수 있는 거라고 안 된대. 그런 게 너무 나는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제 지자체의 스탠스는 다 다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약간 여러 미팅들을 하죠. 그리고 더 상급 부서에 뭐가 맞는지 이제 질의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방화창도 이슈가 많은데 어렵죠. 이것도 그렇고 조망창, 방화창. 아래 가면은 더 아래에 갈수록 저희가 위쪽은 당연히 저희도 진행하면서 순서적으로 내가 적은 거거든요. 아래쪽이 더 어이가 없었던 것들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 중요도 개수가 요즘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슈가 엄청 많은데 이거는 요걸 아셔야 돼요. 이 3단 콤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5층까지는 건축사님이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날인을 찍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층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구조기술사라는 분이 붙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누구죠?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의 직업 망치로 막 다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멋있게. 그분인데 결국 구조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끼게 되면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층 이상 되는 건물에서 뭔가 내가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이 건물은 안전해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 도장만 근데 막 300씩 받는다. 그리고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관이 야, 이 건물 안전한 거 맞아? 구조 계산서를 가져와봐. 이러면
구조 계산서가 아마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이 구조 계산서, 결국에 이 건물이 단단하다는 거를 이렇게 등급으로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1등급이 나와야 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주들도 몰라요, 뭔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없죠. 이런 거 없이 졌죠. 그럼 이게 없으니까 이걸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 돼, 계산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막 부셔보고, 안에 철근이 뭐 밀도가 어떤지, 안에 뭐 구조가 어떤지 막 이런 거 해야 돼. 딱 봐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이건 돈 1,000만 넘게 드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그래 특이하게다가 이걸 가져오라 그러면은 임차인이 선택. 한번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해보겠다.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지하거나. 근데 여기까지도 가볼 수는 있죠. 1,000만 원 내가 매물이 너무 좋아. 막 진짜 시티뷰인데 난리 났어. 그런 상태에서 딱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등급이야. 구조보강을 해야 돼. 그러면 못하죠. 건물 전체 구조보강을 임차인이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이 그래 해줄 것 같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계산서를 이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지 않고, 하지만 언제나 여지는 있고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무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특약 같은 거 쓰실 때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요거를 가져오라고 한 것 자체가 용도 변경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가져가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계산했는데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게 구조보강 하면 되잖아요. 그 임대인이 계약 해지 안 해줘요. 되는 건데, 그죠?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숙박업을 못하면은 뭐 계약을 해지한다 뭐 이런 특약을 또 썼죠. 근데 또 외도민은 된대. 외도민은 되는 거야. 대수선을 외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쓸 때는 저희 계약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른다. 그 중개사도 모른다. 그리고 계약하시는 분도 모른다. 다 별일 없으면 넘어가겠죠. 근데 사고가 터지면 이제 난리 난다. 그리고 이제 층고도 이런 어떤 배관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각도마다 뭐 막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테리어 저희 쪽에서는 다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요게 그냥 수평적으로만 공간을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이게 수직적으로도 결국엔 이제 층고나 이런 게 호텔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사각형일 때 공간은 더 작게 느껴지고, 이제 길었을 때 되게 길게 이제 뭔가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수기 저희 지금 충무로에 있는 건물, 저희가 신세계가 지은 거는 이제 되게 길게 배치해서 공간을 구획도 딱 들어가면 화장실 보이고, 또 들어가면 침실이 있고, 또 들어가면 뭐 베란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놔서 공간감도 있고 층고도 되게 높게 느껴져. 근데 건너편에 있는 솔라고라고 만든 애는 아마 좀 안 되면은 주거용으로 좀 쓸 생각을 했는지 정사각형으로 졌고, 딱 들어갔을 때 다 보입니다. 주방부터 화장실, 뭐 침실이 다 보여요. 그럼 되게 작은 느낌이 들죠. 뭐 그런 것들. 배연 설비 이슈도 있고, 경계벽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유 오피스 한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사실 다 뚫려 있습니다. 사무실 대부분 다 뚫려 있고, 그리고 고시원 제가 옛날에 아까 다 부셔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걸 제가 안 지켜가지고 부셔버렸던 거거든요. 요게 하나는 일단 천장 끝까지 다, 이 모든 이 실간의 벽을 끝까지 올려야 되고, 요 구조도 ALC 블럭이라고 그 하얀 색깔 이제 블럭이 있어요.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경량 칸막이 이런 거 하시면 그냥 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뭐야? 돈이 많이 든다. 그죠? 다 쌌으니까 뚫어야 되잖아요. 우리 에어컨만 해도 하나 뚫을 때마다 얼마씩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뚫은 거에다가 넣는 것도 엄청 많이 넣는데, 소방부터 전기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임대인 동의, 또 뭐 당연히 동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매물이 좋다고 봤을 때는 다른 층에 혹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들이 들어오진 않는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반대로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민원이 많고 막 그러면 또 쫓겨나고 막 이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쟁 업종, 뭐 진짜 뭐 주변에 막 다 숙박시설이야.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고민 많이 해봐야겠죠.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잘 되는 애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뭐 가격이 어쨌든, 뭐 퀄리티가 어쨌든, 그런 부분, 요까지는 판단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특약봇도 있고요. 뭐 호스텔봇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호스텔 계약할 때 넣는 특약들이니까 쭉 보시고, 그냥 이건 아직 멀었잖아요. 계약할 때만 저한테 차라리 그냥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개인정보만 빼고 특약 잘 들어갔는지, 혹은 여기 특약봇에 한번 돌려보시고 하시면은, 저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